리더십 문제에 이어 결정력까지 잃었다는 혹독한 평가를 토트넘 팬 미디어까지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위기를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경기력으로, 득점으로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주중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하고 포스테콜로 감독이 메뉴와의 경기 사이에 선수단에게 1업 3일가량의 풀 휴식을 주면서 회복하고 오라고 휴가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 시간, 손흥민 선수가 허투루 쓰지 않고 회복하고 더 강한 준비, 강한 집중력, 개인적인 전술적 준비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2월 1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 손흥민 선수의 서력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양팀의 최신 상황과 최근 득실점 장면을 통한 전술 분석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년됐던 경기 에버튼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에버튼이 홈에서 리버풀과 2대2 극적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승점 27점을 얻게 되면서 14위 토트넘, 15위 에버튼, 16위 웨스트햄이 나란히 승점 27점이 됐고요. 골득실차에서 플러스 11인 하위권 팀으로는 이례적으로 골득실차에서 플러스가 많은 토트넘이 14위, 에버튼이 5로 15위, 웨스트햄이 17로 16위입니다. 에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이번 라운드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웨스트햄도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엇비슷한 전력의 팀들이 맞붙게 됩니다. 특히 에버튼은 모에스 감독 선임 이후 살아나고 있고 웨스트햄도 포터 감독이 오면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에버튼과 웨스트햄이 최소한 무승부를 거두고 토트넘이 맨유에 패배할 경우 토트넘은 다시 16위까지 순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울버햄튼이 17위인데 리버풀 원정을 치르거나 리버풀의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 리버풀이 FA컵 2부 리그 팀의 패배에 탈락하고 에버튼을 이기지 못한 최근의 안 좋은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경기를 지면 토트넘은 에버튼, 웨스트햄, 울버햄튼은 물론이고 레스터, 입스위치 타운과 강등권 탈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두 경기 패배 과정에서 올 시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완전히 무색하게 했던 원정 0대4 참패를 당하면서 탈락했고 지난 주말에는 에스턴 빌라와 FA컵 32강에서 1대2로 졌습니다. 0대2로 거의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마티 스텔레만의 골이 나왔을 뿐이고 경기 내내 어떻게 보면 에스턴 빌라가 추가골을 넣을 기회를 본인들이 놓쳤던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탈락이라고 할 수 없는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탈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이런 가운데 맨유와 경기를 하는데요.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지면서 여전히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유로파리그에서 레인저스, 슈테아와 부쿠레슈티와의 경기 내용도 결과도 좋았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원정에서도 성과를 냈고 플럼 원정일 때 0 승리뿐 아니라 이번 레스터시티와의 FA컵 경기에서도 마지막까지 투혼과 정신력을 유지하면서 물론 VAR 논란이 있긴 했어도 극장 골을 터뜨리면서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랐다는 것은 지금 팀 내 사기와 분위기, 안정성이 시즌 도중 부임한 후배 아모림 감독의 맨유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 토트넘과 맨유 모두 강등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팀들과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입스위치, 에버튼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질 경우 다음 경기 상대를 앞두고 또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이적 시장에서 맨유는 덴마크 대표 윙백 패트릭 도를레체에서 영입했습니다. 마커스 레시포드를 에스턴 빌라로 임대 보냈고 아스널의 유망 수비수인 에이든 헤븐을 장기적 자원으로 영입했는데요. 안토니는 베티스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완전 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는 이미 토트넘도 우도기 자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영입 리스트에 올랐고 저희도 그 이적을 서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왼쪽 측면에서 힘도 좋고 키도 크고 빠르고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우도기 역할을 맡아보면서 양쪽이 모두 가능합니다. 우도기가 조금 더 전술적인 범용성이 크고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도르는 투박하기는 해도 조금 더 치명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도르가 우도기의 대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면서 소진되고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과정 속에서 부상도 찾아오고 이러면서 오히려 폼이 저하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도르는 그보다 더 검증된 선수였는데 지금은 도르가 그의 기세에 밀리게 된 것이죠. 메뉴는 아모린 감독과 함께 꾸준히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레스터 시티와의 FA컵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을 그대로 썼습니다. 수비 라인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가운데 마즈라위를 왼쪽 센터백으로 두고 부상에서 회복한 요로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최고의 경기력을 다시 회복한 맥과이어를 3백의 중심으로 뒀습니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보다 더 꾸준한 모습을 보인 맥과이어. 특히 공중전 헤더 능력이 뛰어난 그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나나가 골문을 지켰고 왼쪽 윙백은 공수 균형이 좋은 달로 오른쪽 윙백으로는 조르그가 뛰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배치되었으며 공격적인 역할은 브루노가, 수비 커버는 우가르테가 맡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인 코비 메이누를 측면 공격수로 전진 배치하는 아모린 감독의 새로운 전술적인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메이누가 전방에서 압박을 잘하면서 공격력도 보여주다 보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호일룬이 후반에 들어온 지르크지와 함께 뛰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가장 날카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마드는 이날 오른쪽 공격수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거든요. 이런 선수들의 면면과 컨디션, 변화의 흐름을 보자면 메뉴가 토트넘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메뉴가 밀렸지만 이번 경기는 메뉴가 이길 수도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특히 토트넘이 세트피스 프리킥에서 공중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레스터와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결승골을 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브루노의 프리킥 크로스가 올라올 때 많은 메뉴 선수들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이 취소되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맥과이어가 뛰어올라 헤더를 정확하고 강하게 연결했던 장면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장면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으므로 토트넘이 라인 컨트롤을 좀 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실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뉴의 득점 장면을 또 한번 보시면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윙백을 넓게 배치하고 3톱의 문전 스위칭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레스터와의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내줬지만 68분 가르나초가 왼쪽을 파고들며 컷백을 준 것을 호일룬이 수비를 유인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본인이 직접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슈팅이 수비를 막고 튕겨나왔고 이를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지르크지가 밀어넣으며 득점이 완성되었습니다. 호일룬과 지르크지가 원톱 자리를 번갈아 뛰지만 최근에는 아모린 감독이 투톱 전술을 활용하면서 전술적인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아모린 감독과의 지략 싸움에서 앞설 수 있을까요? 사실 카라바오컵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메뉴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메뉴 선수들이 조직력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또 손흥민 선수의 올림피코 코너킥 직접 골이 터지면서 메뉴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로파리그 슈테아와 부쿠레슈티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메뉴는 사이드를 무너뜨리면서 득점했는데요. 에릭센의 기점 패스를 받은 코비 메이누가 우측에서 컷백을 바깥쪽으로 내줬고 이를 왼쪽 윙백 달로가 마무리했습니다. 메이누의 이런 공격 침투는 앞으로도 메뉴의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움직임으로 허를 찌르고 있고 윙백들의 플레이, 윙백의 크로스, 컷백 침투 이런 점들은 토트넘이 특히나 풀백의 뒷공간 그리고 센터백의 뒷공간에 빈틈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하이라인을 하다가 쫓아 내려왔을 때 타이밍을 잃거나 집중력을 잃는 모습 속에 실점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 메뉴전을 무실점으로 마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메이와 가르나차 활력이 빛났는데 이 장면은 메이누가 중앙 미드필드로 수비를 몰아놓고 왼쪽 사이드로 벌린 것. 이번에는 가르나차가 사이드를 파고들고 컷백 줬는데 메이누가 거기서 멈춰있지 않고 본인도 함께 문전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마무리 슈팅을 때리면서 2대0을 만든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력, 득점력, 공격력을 보이니까 아모린 감독이 메이누를 전진 배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메뉴는 수비에 문제가 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프리킥에서 뒷공간을 빠뜨리고 여기서 1차 헤더가 라크루아에게 나왔을 때 이 헤더 경합도 밀렸고 이게 골대를 때리고 나왔을 때 반응도 마테타가 더 빨랐기 때문에 센터백들의 기본적인 순발력, 속도, 특히 맥과이어의 순발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무엇보다 아모린 감독도 3백을 쓰면서
윙백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약점을 토트넘이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도 맨유를 상대로 저번 카라바오컵에서 4골을 넣었던 것처럼 충분히 득점은 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난타전 양상이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떤 팀의 결정력, 어떤 팀의 체력, 어떤 팀의 수비 준비가 잘 되었느냐에서 가려질 겁니다. 그런데 전술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는 아모린 감독이 더 커 보인다는 게 우려되는 것이죠.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수색이 골을 내줄 때는 사르가 중앙에서 우측으로 공을 끌고 나오면서 수비의 압박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뒷공간으로 땅 때려 넣은 공.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사실 총공세를 위해서 메뉴가 전진하기도 했지만 그 뒷공간을 무뇨스가 빠져들어서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여기서 너무나도 이타적으로 반대에서 들어오는 마테타에게 내주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팀 득점을 위해 팰리스가 모습을 보인 것이 최근 상승세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도 메뉴의 하이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속공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가둬놓고 경기하기보다는 치고받는 공방전, 전환 상황을 많이 만들면서 득점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토트넘은 역사적으로 메뉴에 약해왔습니다. 역대 65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2승 13무 39패인데요. 최근 10경기에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특히 최근 5경기에서는 오히려 토트넘이 5연속 무패의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또 최근 5경기 3승 2무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도 특히 토트넘이 테나흐의 높은 라인을 잘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었고 아모린 감독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 카라바오컵에서도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냈던 거거든요. 이번 경기는 어떨지, 과연 어느 감독이 고집을 꺾을지가 중요한데 손흥민 선수, 지금 최근의 빅찬스라든지 리버풀전, 에스턴 빌라전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맨유를 상대로 당장 올 시즌 카라바오컵 8강 4대3 승리에서 결승골이 됐던 코너킥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역대 맨유전 개인적으로 19전 6승 2무 11패, 6승을 이끄는 과정에서의 역할도 컸고 5득점 2도움 중이거든요. 레버쿠젠 시절에도 맨유를 만났을 정도로 또 어린 시절 맨유를 좋아하면서 봤던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맨유전에 많은 의지와 감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2020-2021 시즌부터 맨유전 부진을 끊어냈죠. 활약, 특히 맨유 원정 6대1 대승 때 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던 활약이라면 2022-2023 시즌의 맨유가 챔스권에 있을 때도 2대2 무승부를 끌어냈던 득점을 터뜨린 점 등 중요한 순간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질 때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승점을 얻어왔거든요. 이번 경기 그 어느 때보다 본인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손흥민 선수가 맨유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지가 주목됩니다. 지난 카라바오컵 8강전 4대3으로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이 나왔죠. 쐐기골인 줄 알았지만 마지막 순간 에반스가 한 골을 더 따라오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고리 경기를 결정하게 됐었는데요. 전반적인 경기 능력도 뛰어났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빠진 것도 분명한 타격일 수 있고 부상 회복이 기대됐던 루크쇼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또 지난 카라바오컵에서 득점을 했던 수비수 베테랑 에반스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마운트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면서 맨유 역시 데스가 약화되어 있고 카세미루도 결국 플라멩고로 임대를 보내면서 팀 내 정리 대상이 됐고 결국 데스의 약화가 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맨유도 토트넘과 비교하면 분명히 체력적인 부분들과 전술 카드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1명이나 부상 중인 토트넘의 상황이 더 안 좋죠. 수술을 받고 십자인대로 인해 시즌 아웃이 확정된 드라고신 외에도 지금 복귀가 예상되는 우도이, 존슨, 오도베이스 등의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은 어렵습니다. 무리해서 복귀했다가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맨유전에서는 기존 자원들로 경기를 할 텐데 그래서 주중에 많은 휴식을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트넘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다운돼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됩니다. 이번 맨유전이 그 다운된 정신을 투쟁심으로 바꿔서 서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그러려면 초반의 득점과 또 초반의 기세가 좋아야 되는데 양팀 모두 아슬아슬한 가운데 토트넘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역습을 당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칠 경우 토트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손흥민, 텔, 클루셉스키 3톱이 가동될 것 같고 벤탄쿠르, 베리바, 비수마가 중앙 지역을 운영할 것입니다. 베리바가 왼쪽, 포로가 오른쪽 윙백을 맡고 센터백은 데이비스와 단주,
골문은 킨스키가 지킬 것 같은데요. 텔과 손흥민 선수의 위치는 텔이 오히려 마지막에 골을 넣었던 컵 경기처럼 중앙에서 뛰면서 왼쪽에 손흥민 선수와 많은 스위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클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윙 플레이를 할 때 사실상 손흥민과 텔이 비대칭 투톱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거기서 패턴만 잘 만들어준다면 메뉴의 3백 수비진이 발이 조금 느린 편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충분히 손흥민 텔 조합으로 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뉴는 달록과 도고를 좌우 윙백으로 두고 마즈라위, 맥과이어, 요로의 3백, 브루노의 미드필드 파트너로는 최근 폼이 좋은 메이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가르나초, 후이룬, 아마드의 3톱이 예상되는데 도고가 왼쪽에서 좀 더 전진 배치되어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적인 면을 좀 더 신경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뉴도 최근 성적이 들쭉날쭉하고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는 데다 최근 5경기 동안 토트넘이 메뉴를 상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2.43, 무승부 3.73, 메뉴 승리가 2.67인데요. 오랜만에 토트넘의 승리가 좀 더 가깝다는 배당률이 나왔지만 거의 이 정도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본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손흥민 선수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살아난다면, 손흥민 선수가 살아날 수 있는 축구를 준비한다면 토트넘이 또 한 번 메뉴를 상대로 웃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변화와 준비를 해주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악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과 메뉴의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떨지, 현지 반응과 경기 후 분석, 그리고 실시간 소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